참으라고 배웠습니다. 견디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상식이 깨졌습니다. 손님 한 분 때문에 좀 피곤하다던 그 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를 울게 만들었던 잔혹한 현실은 제가 목격한 한 잔의 커피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게 커피야? 쓰레기지? 내 눈엔 이게 정상으로 보여? 야, 내 눈깔로는 뭐가 보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이봐, 당장 내 며느리한테서 손 떼? 넌 지금 선을 넘었어. 가장 뜨거운 건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자에게 던지는 엄마의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과연 한 분식집 아주머니의 반란은 이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분식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이 골목을 지켜온 복잔의 김밥의 주인, 박복자 여사였습니다. 손때 묻은 김밥용 도마를 꺼내고 가스불을 올리는 그 손길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복자는 떡볶이를 끓이는 냄새, 김밥 김을 굽는 소리,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인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자에게 분식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들 이상훈을 키워낸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떡볶이와 김밥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복자의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과 바쁜 직장인들, 그리고 몇십 년째 단골인 동네 주민들이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주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스한 말을 건넸습니다. 복자의 넉넉한 인심은 복잔의 김밥을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모두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복자는 특히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며느리 장서희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친딸이 없는 복자에게 서희는 딸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서희는 일과를 마친 뒤 꼭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은 저녁, 서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희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복자의 눈에 서희의 얼굴은 며칠째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를 한 접시 가득 담아주면서도 복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희는 포크로 떡을 하나씩 찍어 먹으면서도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말이 아니야? 복자의 걱정 어린 질문에 서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서희는 며칠 전부터 묻는 복자의 물음에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손님 한 분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서희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자는 서희의 말을 믿었지만 며느리의 힘없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서희의 목소리에서 복자는 무언가 감춰진 아픔을 읽어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서희의 대답이 오히려 복자의 의심과 불안을 키웠습니다. 피곤함 때문이라고 하기엔 서희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복자의 속은 뜨거운 떡볶이보다 더 매웠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서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내일 심부름을 핑계로 서희가 일하는 카페에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마 며느리에게 직접 캐물을 수 없었던 복자의 마음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떡볶이처럼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자는 심부름을 핑계로 서희가 일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는 복자가 매일 마주하는 정겨운 분식집과는 사뭇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복자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서희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서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서희의 웃는 얼굴은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의 모습이었지만 며칠 동안 복자가 보았던 그늘은 여전히 서희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복자의 시선이 한쪽 테이블에 고정되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인상을 찌푸린 40대 남자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서희가 건넨 커피 잔을 들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얼음이 왜 이래? 내가 매일 오는데 똑바로 좀 해. 눈깔 없어? 강도윤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도윤은 매니저를 찾았지만 매니저는 오히려 강도윤의 눈치를 살피며 서희에게 눈짓으로 사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습니다. 동료들 역시 강도윤을 못 본 척하고 자기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서희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복자의 가슴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 서희가 말했던 손님 한 분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복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희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강도윤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도윤은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서희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희의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희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은 비열하게 웃으며 서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똑바로 사과해. 내가 똥물 마시러 온 줄 알아? 서희 씨, 손님한테 얼른 사과드려요, 어서. 매니저는 강도윤의 눈치를 살피며 서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손님들은 놀라 굳었고 매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복자의 목소리가 매서운 칼날처럼 정적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야, 지금 뭐 한 거냐? 복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도윤은 복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내 며느리 얼굴에 커피를 뿌렸다고?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난 오늘 내 장사에 물을 붓는다. 복자는 조용히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 돌돌 말아 쥐었습니다. 복자는 카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시끄럽게 울려대는 진동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진동벨을 꺼버렸습니다. 복자는 그제야 서희를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동벨의 진동이 멈춘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복자와 강도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복자에게 다가갔지만 복자는 서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복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강도윤은 복자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복자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복자는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망설임 없이 동네방네 소문내기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 뜨거운 커피를 맞았습니다. 저런 손님 편드는 카페 절대 안 갑니다. 제 말 듣는 사람은 전부 불매하세요. 복자의 메시지는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서희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네 주민들은 하나둘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내 단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복자 어머니, 저희가 함께 할게요라는 답장이 빗발쳤습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모인 맘카페에도 영상과 함께 강도윤의 갑질 행태가 폭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절대 그 카페에 가지 말자는 약속이 확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등굣길에 그 카페를 지나치며 갑질 카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복자는 서희를 데리고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이미 화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자는 서희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서희를 보며 복자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그저 손만 잡고 말없이 서희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서희가 울음을 멈추고 복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서희의 목소리는 미약했습니다. 복자는 서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내 며느리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서희는 복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서희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멸과 서러움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복자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복자가 올린 영상은 이미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서희 갑질 사건, 카페 갑질남 등의 이름으로 기사까지 뜨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자를 사이다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복자가 올린 영상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동네의 작은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온라인을 덮쳤습니다. 지역 언론을 시작으로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는 분식집 어머니의 통쾌한 갑질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기사에는 복자의 거침없는 행동과 강도윤의 무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자의 행동에 열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갑질에 대한 분노가 복자의 행동을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커피 갑질과 장서희라는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누리꾼들은 강도윤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갑질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당황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은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희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뿐이며 뜨거운 커피를 부은 것은 실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자의 영상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강도윤의 뻔뻔한 변명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사과는 못할 망정 변명부터 하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윤의 직장과 집 주소까지 온라인에 공개되며 강도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자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서희가 일하는 카페의 본사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이십니까? 저희 카페 본사입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읊는 듯 했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든 채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기계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유감이면 누구나 다 때려도 되겠네.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내 며느리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와서 해. 영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복자는 본사 직원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사 직원은 복자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서희가 겪은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유감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본사의 태도는 강도윤의 행동만큼이나 무례했습니다. 복자는 이 싸움이 단순히 강도윤 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저 고객 눈치만 보는 기업의 안일한 태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일하는 카페의 고객센터는 항해 전화로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윤의 갑질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본사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카페 본사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항해 전화가 폭주했고 본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비난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라는 공식 사과문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무책임한 줄 몰랐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일하나라는 내부 글들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상황은 단순히 고객 갑질을 넘어 기업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본사 임원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언론의 문매와 걷잡을 수 없는 불매운동의 확산에 당황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으로는 더 이상 복자의 단호한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복자 여사님과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합니다. 강도윤도 함께 데리고 가세요. 임원진들은 복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원들은 당장 내일 복자의 분식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복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본사 대표님께서 직접 사과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여사님 가게로 찾아뵙겠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자는 이들이 왜 이제야 직접 찾아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어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자는 굳이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서희를 생각했습니다. 서희가 직접 눈앞에서 사과를 받는 것만큼 통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자는 서희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복자는 묵묵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신상이 털리고 직장에도 사직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도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카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식집으로 가서 복자와 서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마지못해 사과를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복자의 눈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복자의 분식집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결의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복자의 분식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카페 본사 대표와 임원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어색한 표정의 강도윤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은 이들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오셨나요? 그동안 본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사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원들은 허둥지둥 기자들을 막아서며 복자의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복자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님, 저희의 불찰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복자는 그들의 형식적인 사과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말없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저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도윤은 복자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복자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복자는 묵묵히 떡볶이 국자를 들고 있다가 강도윤의 말에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수? 복자의 짧은 한마디에 강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어떻게 실수니? 뜨거운 커피를 며느리 얼굴에 부은 게 실수라고? 복자는 강도윤의 뻔뻔한 변명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릎 꿇을 거면 제대로 꿇어. 여긴 내가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니야. 복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윤은 복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강도윤은 복자가 자신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계속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화상 연고를 바른 얼굴이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복자의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강도윤은 서희를 보자마자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강도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자리는 나한테가 아니라 얼굴에 화상 입은 내 며느리 앞이다. 복자의 목소리가 매서웠습니다. 강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서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때 복자의 눈이 강도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복자의 눈빛은 강도윤에게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도윤은 그제야 서희를 향해 몸을 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도윤이 서희를 향해 무릎을 꿇자 정적에 휩싸였던 가게 안에는 미세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고 강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서희는 강도윤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모욕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그저 복자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카페 본사 대표는 서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장서희 바리스타님,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 담당 부서에서 근무해 주시면 저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 대표는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이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희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제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오로지 서희의 몫이었습니다. 서희는 본사 대표의 제안을 들으며 복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복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서희는 강도윤과 본사 대표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이잖아요. 서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혼자였던 서희를 지켜주었던 복자에 대한 감사함과 그동안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희의 말에 복자는 조용히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이유가 오직 서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서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서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강도윤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희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객의 갑질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서희의 당당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복자의 투박한 손은 서희에게 다시 힘을 주었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복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분식집에 나와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분식집에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고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여전히 복자네 김밥을 찾았습니다. 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덜 맵게 해야지. 그래도 이젠 울 일은 없잖아. 복자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본사의 인권 담당 부서로 발령받아 출근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희는 복자의 품에 안기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그 카페 앞에서 누가 저한테 커피를 권하길래 그냥 그러라 했어요. 웃으면서요. 서희의 말에 복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서희야. 잘했어. 복자는 서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서희는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복자는 굳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서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이 서희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복자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복자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자가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다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떡볶이는 매콤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신 너한테 뜨거운 것 뿌리는 놈 없게 내가 세상을 끓여줄게. 복자는 서희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말은 복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자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커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끓어오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